제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가슴 아픈 이 사건으로 촉발된, 그리고 그것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육아 예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더 피폐해진다. 혹은 아니다. 그 예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저희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대한 리뷰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 프로를 조금 개선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선 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금 특별해요. 이제 육아 예능인데 예능적인 요소보다는 어떠한 교육적인 솔루션, 상담 프로그램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이 프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근데 금쪽이라고 불리는 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아동 지도에 대한 권위자인 오은영 박사님이 솔루션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프로의 이제 모습들을 한번 스케치해 보면, 처음에 이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패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사연이, 그 아까 말씀하신 금쪽이의 문제 행동들을 이제 VCR로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VCR 영상이 보면은 심장이 덜컥덜컥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본 이후에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이제 솔루션을 내려주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솔루션에 의해서 이제 금쪽이가 TV 이제 카메라 앞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그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육적인 노력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직접 그 학생과 만나서 그 학생을 상담하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 금쪽 처방을 내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처방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영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가 저는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오은영 박사라는 굉장한 전문가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된다. 저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마음이 아프면 오은영 박사님께 가서 솔루션을 받아서 그 솔루션을 처방받음으로써 우리 아이가 나아진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을 찾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언론 매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시거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봤더니 홍삼 캔디, 홍삼정에도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제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안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 문제 해결, 솔루션을 준다는 거, 그리고 되게 즉각적인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노력하면 그런 문제 있는 행동 있는 자녀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저희가 이제 한 명의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하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주목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자의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고, 또 함께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예,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TV로 방영이 되는 점이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대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제 중간에 끊어서 이제 너무 죄송한데 절대적인 믿음 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고개를 뭐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동안 금쪽이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툭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론회장을 만들었다는 거. 저는 더불어서 가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시청자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한테 인식을 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우리 대성 쌤과 저의 세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강제적인 그런 처벌이라든가 방법으로 근데 좀 이렇게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체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권위에 의한 훈육 그런 것들에 의존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저도 회초리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반성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반발심이 생겼던 것도 같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의 이제 교육 방침 중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절대 뭐 하지 말라? 강요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뭐 때리지 않는다? 맞아요. 때리지 않는다. 대성 선생님은 뭐 지금까지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매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육아 경험이 쌓이면서는 되도록이면 체벌보다는 말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성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세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데 사실은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억압적이고 그리고 제 부모인 내가 옳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눈높이에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 과정들을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권위자와 그리고 가정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일종의 지침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그 아이에게만 기인하는 게 아니다. 이런 가정의 양육 방식이나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학적으로 이제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홀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그 환경은 주어진 환경만 환경이 아니라 조장될 수 있는 그런 물적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서적인 환경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례 중심으로 다가오니까 너무나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요즘 육아 금쪽이 상담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동을 받으셔서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권위가 만들어지진 않을까 이제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 경제 논리에 이제 입각한 어쩔 수 없는 생각이겠지만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이분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일단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금쪽이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전 국민이 그런 그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이런 부모 교육이나 아동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좀 실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인기를 더해 갈수록 사실은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어요. 오늘 좀 그 비판적인 관점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성 선생님이 보실 때 어떤 우려들이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단기간에 이 오은영 박사님이 몇 가지 처방을 하면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육에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 잘 일어납니까? 상당히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이와 상담도 하고 행동 교정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겨우 이루어지는데 이 단기 처방이 꼭 마법처럼 가능하다라는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어떤 교육에 대한 판타지가 가미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는 정해진 시간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노력들이 압축되거나 스킵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좋습니다. 또 현실과 다른 아까 괴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금쪽이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생업도 제껴놓고 우리 아이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합심해서 그 아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뭐 가정 여행도 가고 고운 말도 쓰고 그 아이한테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아이를 관심 갖고 케어하는 거는 진짜 금쪽이 프로에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 특히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아이만큼이나 또 소중한 많은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아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내 아이에 대한 과몰입, 과보호가 과연 교육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아이의 성장에도 나의 과몰입과 과보호가 과연 유익한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교육이라는 건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은 아니에요. 학생들 간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절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양보하는 법도 배워요. 물론 때로는 상실되거나 본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겠죠. 그러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거죠. 저희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법을 학습한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회성, 이게 무엇이죠? 공동체성.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정서 학습이에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고 혼자 달릴 수 있고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혼자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 학생의 친구들과 함께 가정으로 방문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 상황만 본다면. 그렇지만 그러한 극약 처방만이 난무한다라는 건 그건 오해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극적이에요. 대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첫 번째로 이 프로의 문제점은 우선은 부모가 금쪽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오은영 박사님과 영상으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같이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와는 이게 좀 상황이 달라요. 우선은 문제 행동 자체도 부모님하고 있을 때랑 또 많은 학생들이랑 있을 때랑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전혀 다를 때가 있고요. 그게 자극적이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선생님에 대한 기대, 부담되는 기대. 오은영 박사님처럼 우리 아이를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이런 뭔가 극적인 처방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극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내 선생님은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는 이 프로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점점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전조 증상 그리고 시작점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줘요. 금쪽이는 저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의 마음속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훈육이라는 건 단호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처음에는 오냐 우리 아이 귀엽다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중에 고착화됐을 때 고학년이 됐을 때는 부모님도 버겁게 느껴져요. 그럴 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기보다는 일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실 학부모님들께서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죠? 글쎄요. 부모님도 약간 양육 방식에 좀 서툰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부모님들도 결손되거나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모님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 또한 뭐 그 가정들의 일원이겠죠. 가정과 학교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는 다르게 특별할 거라는, 그거는 부모님들의 오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솔루션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에 분명한 거는 부모님에 대한 솔루션이 선행돼야 된다. 그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거 대성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진다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를 보면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런 양육 방식의 양육 태도의 변화가 결국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오은영 박사님 같이 이런 권위자가 물론 필요하고 그분의 이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부모들도 고민도 하고 양육 방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조금 위험한 말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권위자 단 한 명뿐일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서천석 교수님께서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대한 비판적인 이제 언급을 하신 걸 잠깐 들었는데, 저는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학적인 부분은 단순히 임상병리학이나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교육 현장의 전문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 어떨까? 그리고 교육학적인 베이스, 의학적인 베이스, 전문가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딱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까지 주시죠. 그럼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속에 보여지는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 이건 신화적인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다시 체중의 요요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점진적이고 반복적이고 서서히 아이가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 문제 행동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 진짜 환상인 것 같아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제 예능, 심지어는 어떤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예능, 굉장히 예능이 리얼리티의 영역에서 뭐 혹은 페이크 다큐처럼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능들의 공통점이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회차를 거듭날수록 굉장히 자극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뭐 저희의 영향력은 이제 미미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앞으로 계속 예능 프로로서 육아 예능으로서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되나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권위자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최소한 두세 분의 권위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같이 상담하고 자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요. 이 예능 자체가 항상 새로운 아이를 찾아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프로에서는 매주 새로운 영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청률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사실은 현실과 다른 방송에 지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DHD 학생들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 행동, 이제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 군의 대상으로 어떤 심리 상담, 집단 상담일 수도 있죠.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이 단 한 번, 촬영일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 한 번의 솔루션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 현장 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목하고 그것을 자극이라는 걸 좀 빼고 감동을 전달하는 중기 이상의 프로젝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근데 교육의 양날개가 가정과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특히나 요즘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사의 권위적이 아니라 권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도한다는 그 교사로서의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의 권위, 그러니까 너무나 낯설어요. 권위라는 말이 굉장히 나쁘게 들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 또한 현장의 교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장학사로 있지만 제가 돌아갈 곳은 이제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먹먹합니다.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 저희한테 너무 큰, 저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몇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에 선생님들은 절망해요.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교육적 노력들을 허무하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은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아요. 그럼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선생님의 노력들, 친구들의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줄 알아요? 다소는 방임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무책임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님께서 이 교사를 신뢰하고 그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셔야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인식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막연한 이상주의는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실제로 이제 위센터라든가 상담 교사라든가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생활지도라든가 뭐 또래 활동이라든가 아이들 인성 함양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자극적인 소재로서만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더욱 잘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미담들이 전달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런 미담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자극적이고 항상 문제 행동, 우리가 볼 수 없는, 잘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달라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대선생님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해요. 우리 대선생님은 뭐 위센터 말씀하시고 뭐 학교의 어떤 노력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말일 뿐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혜성쌤의 말 공감을 하고요. 이 오은영 박사님이 없으면 금쪽이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외부 전문가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 풀어는 좀 문제가 있다. 진짜 부모와 학교, 늘상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에서 아이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럼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시청률도 잡고 교육적인 의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부 전문가, 물론 이런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필요하지만 교사, 뭐 상담 교사, 학교의 다양한 노력들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나 보람을 느꼈던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ADHD 학생이었다.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학부모님도 전문가로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솔루션해갖고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사례가 있다. 선생님 오셔도 돼요. 그리고 교육학 베이스로 여러 가지 현장 연구를 토대로 본인의 어떤 이론들을 만드신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신다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도 있고 정말 실증적인 연구를 한 분도 있고 단순히 오은영 박사를 영웅으로서 히어로로서 인플루언서로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귀결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벌써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련에 있었던 교권 침해 사안들이 이제과 결부돼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비판을 받고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다수가 세상을 구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아이들 육아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요즘에 금쪽이 때문에 결혼이나 뭐 육아 자체를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혜성쌤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사례라든가 행복한 사례, 행복한 변화 사례를 일반인들이 겪은 그런 사례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